산책할 때 위험한 상황에 빠지는 건 대부분 단 3초. 평소 늘 다니던 길에서 늘 하던 행동들이 한순간에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사고 자체보다 잘못된 응급처치라는 사실.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 산책길이 훨씬 더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해마루 2차 동물병원 남건우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산책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응급사고들과 제대로 된 대처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이 응급실에 오는 가장 많은 이유는 뭐예요? 산책 중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물림사고, 즉 교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상은 외부 손상보다 내부 손상이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방치한다면 감염, 조직괴사, 전신 폐혈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응급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이런 물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처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호자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설명을 드리자면 물린 부위에서 출혈이 심하면 깨끗한 천으로 압박을 하고 바로 병원으로 오면 됩니다. 만약 목 쪽을 심하게 물린 경우에는 머리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에 모래나 먼지가 많이 이물질이 묻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는 수도시설이 있다면 샤워기로 빠르게 씻겨주고 내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고양이 교상은 특히나 이빨 구멍이 작아서 금방 다쳐버리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심한 감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겉으로 상처가 보이지 않아도 꼭 병원에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말고 다른 동물한테 물려서 다치는 경우도 있나요? 하천변에 너구리가 요즘 많이 살기도 하고 너구리에 물리거나 곤충에 쏘이는 경우, 멧돼지에 치인 경우도 있고요. 뱀에게 물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뱀에 물리는 경우는 주로 강아지들이 풀숲에 뱀이 있는지 모르다가 숨어있는 뱀 쪽을 냄새를 맡다가 물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 보통 이제 코나 얼굴 쪽을 물리게 되는데 독사에 물리면 심하게 붓고 이 출혈이 잘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위험합니다. 뱀에 물렸을 때 동물병원에 오기 전에 보호자는 어떤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이 반려동물이 뱀에 물렸을 때 보호자님들은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가끔 얼음찜질이나 또는 입으로 이 교상 부위 독을 직접 빨아내면 안 되냐 이렇게 묻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것들은 도움이 꽤 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깨끗한 물로 씻어주고 물린 환자가 움직이는 것을 최소화시킨 뒤에 병원에 내원해야 하고요. 독사에 물린 것이 의심될 때는 빨리 항독소제가 구비된 동물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뱀 사진을 찍어오는 게 좋아요. 물론 정신이 없겠지만 독사인지 아닌지를 알면 치료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독사가 아니라면 치료 비용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교상 다음으로 많은 사고는 충돌 사고입니다. 요즘은 차나 오토바이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 자전거, 또 러닝하는 사람들과의 충돌로 다치는 케이스도 정말 많은데요. 집안에서도 이불 속이나 소파 위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위로 넘어지거나 밟고 지나가면서 발생하는 사고도 정말 많습니다. 그 외에 산책 시 보호자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들도 있을까요? 요즘 캠핑에 반려견을 함께 데려가는 분들이 많은데요. 캠핑장에서 두꺼비를 쫓아다니며 놀던 아이가 어느 순간 거품을 물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내원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천 주변이나 이제 공원에서도 습지 조성된 곳 주변 두꺼비 활동 시간이 2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길어요. 두꺼비를 1년에 꽤 여러 번 봐요. 우리 산란철이나 이럴 때는 공원에도 굉장히 두꺼비가 많습니다. 두꺼비를 이제 강아지들 호기심을 가지고 냄새를 맡다가 혀로 핥거나 또는 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에 노출이 되고 중독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꺼비 독에 대한 해독제는 없으며 만약 강아지가 두꺼비를 혀로 핥았을 경우에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깨끗한 물로 여러 번 씻어준 뒤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 치료와 예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주워 먹거나 바닥 냄새를 맡거나 이럴 때도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길에는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아서 산책할 때는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유박비료라는 것이 있는데요. 농작물 비료로도 많이 쓰이고 최근에는 도시 화단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료와 모양도 비슷하고 향도 좋아서 반려견들이 사료로 착각하고 먹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유박비료에는 리신이라는
유독 물질이 들어있어요. 처음엔 구토, 설사, 복통, 식욕부진, 기력 저하가 생기기 시작하고 중독 증상이 심해지면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섭취한 지 2시간 이내라면 구토를 유발해서 흡수되지 않도록 해줘야 하고요. 섭취한 시간이 꽤 지나서 증상이 심한 상황이라면 중독으로 생긴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산책 시에 이것만 안 해도 사고 90%는 막을 수 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반려동물 놀이터가 아닌 곳에서 오프리쉬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오프리쉬 하다가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거나 주차장에서도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교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산책에 집중 안 하고 요즘에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최소화해서 강아지가 뭘 주워 먹는지, 풀밭에 야생동물이 있는지, 반대편에서 자전거가 오는지 체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책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즐겁고 필요한 시간이지만 가장 예상 못한 위험이 숨어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몇 가지 응급 대처 방법만 알고 있어도 위기 상황에서 아이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